정치권 상황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내 갈등으로 시끄럽죠.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 내렸지만 윤리위 징계 가능성, 또 법원 가처분 결정 등의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신문기일과 윤리위 회의를 6일 남겨놓고 당내에선 여전히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데 류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일단 한숨 돌렸죠. 성접대 수수 또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겁니다. 성접대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고요. 이 공소시효가 며칠 남아있던 2015년 9월 추석 선물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의 만남 주선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에 불송치를 한 겁니다. 문자로 공개됐던 이 성상납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는 시나리오는 일단 차질을 좀 빚게 됐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예상했던 바라고 넘겼습니다. 그거는 뭐 예상했던 바 아니겠어요. 뭐 일단은 공소시효가 한참 지난 사안이기 때문에 송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다들 뭐 예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특별한 뭐 논평이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 비대위원장이 덤덤한 이유요. 경찰이 7억 각서 등 증거인멸 혐의, 또 가세연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강신업 변호사와 얽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 혐의는 성접대 의혹에 대한 고소 고발이 거짓이었는지 아닌지 이걸 따지는 건데요. 그러려면 이 성접대 의혹 자체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겠죠. 친윤계에서는 이 성접대 의혹 자체는 시효가 지났지만 이 무고죄 혐의 수사를 통해서 성접대 전혀 없었던 일은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위 징계 역시 경찰 수사와는 별개라는 입장인데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라고 판단이 돼서 기소가 된다면 그건 일반적으로 당대표로서는 그러니까 당원으로서는 당연히 제명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이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 차원에서는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우선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일단 저희들은 저희 페이스대로 저희 스케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도체제를 안정시켜서 정기국회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어지는 국민의힘 내 갈등 그 자체로 국정 동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보면요. 18개 정부 부처 중 다수가 여당과의 정책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에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국민의힘과 사전 조율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차관들 대부분이 이 X표를 했다는 건데요. 이 전 대표 징계 이후 2달 동안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까지 수시로 당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이겠죠. 정진석 후 비대위의 운명 역시 여전히 다음 주 이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윤리위 징계 철회를 건의해서 갈등에 물꼬를 트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현행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저는 윤리위에 이준석 징계 건의 이건 좀 철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철학을 예. 우리 당이 정면 부정하는 행위인데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나서야 될 일이라고 알겠습니다. 보는 거죠. 네, 하지만 현실에서 당에서 내놓은 대책은요. 가처분 결정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바꿔달라 요청을 한 거였습니다. 법원은 바로 기각했는데요. 당 입장에서는 이 추가 가처분 사안에 대한 판단 같은 재판부에게 구하고 싶지 않았겠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한 결정이나 이런 들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가처분을 담당하는 황정수 판사가 국민의힘 측 대리인인 전주의 비대위원과 대학 동기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혁신위원은 이 두 사람이 뭐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판사와 대학 동기인 전 비대위원을 지난 가처분 신문기일에 출석까지 시켜놓고 이제 와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하느냐 비꼬았습니다. 한마디로 개콘 촬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나랑 대학 동기였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때는 신문에 참여까지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좀 바꿔달라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걸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약간 누가 보더라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네, 전 비대위원 지난번 법원의 신문 기일에 출석을 해서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을 신청할 권한이 없다 이런 논리를 폈었죠. 당원권이 없는 상황이니 당원 당규에 대한 심판을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문 이후에 법원이 결정이 나온 적이 있죠. 이 결정문을 보면 이 전 대표의 자격이 없다는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신창민이시죠? 현재 당원권이 정지입니다.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이 효력 정지를 구할 이러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채무자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비대위원 임명 및 비대위 설치도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네, 재판부 변경 신청에 대한 비판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당이 오히려 이 전 대표를 돕고 있는 것 아니냐, 나사가 하나 빠진 것 아니냐라면서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쓸데없는 일을 벌여놓고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자꾸 뭐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판부 바꿔달라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당이 요즘 보면 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실익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 제명은 강행하는 분위기입니다. 윤리위 판단은 애초부터 이 전 대표의 경찰 수사와는 상관이 없었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이미 감정 다툼의 영역으로 넘어간 상태죠. 중징계가 내려졌던 배경에는 지금 얼마 전 경찰이 결정 성상납 의혹에 대한 건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위해를 가하고 있고 당이 망하는 것을 가장 촉진하는 지금 선두에 선 분이라는 인식이 있죠. 예를 들어 학교에서 유기정학을 당한 학생에게 반성문 쓰라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욕이나 하고 달려들고 교무실 유리창 깨고 하면 그건 뭔가 좀 다른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징계를 강행하면 당연히 추가로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천혁신 의원은 윤리위 결정은 제명이라는 목적을 이미 정해둔 폭주기관차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패소하고 제명이 결정되더라도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 0.1%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제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면 99.9% 승소할 거라고 보고요. 제명이 법원에 의해서 정당하다라고 판단돼서 당에 못 돌아갈 상황이 된다면은 뭔가 나름의 어떤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 자체가 0.1%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이런 이 전 대표 측의 입장이요. 철저히 여론에 기반한 걸로 보입니다. 쿠키뉴스와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잘못됐다라는 여론은 54.1%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그걸 지지할 거다라는 여론은 35.9%에 불과했는데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6%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 전 대표의 경우에는 과거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창당한 바른정당에 몸담았던 바가 있죠. 결국은 국민의힘으로 돌아온 상황인데 신당 창당이 녹록지 않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듯합니다. 연일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이유도 당 내에서 싸우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다음 주 28일로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의 정당성을 가르는 핵심은 당헌 당규를 바꾼 당내 결정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겁니다.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라고 보고 비대위를 설치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판사 출신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 표결을 거친 당헌 당규 개정 마지막 단계인 전당대회는 거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당대회 의결은 형식적으로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과정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절차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당원을 바꿀 경우에 마지막에 전당대회를 해요. 과연 그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우리 그 국민의힘 내부의 그 절차를 과연 법원에서 제대로 봐줄 거냐. 아니면 그냥 문구 그대로 전당대회 거치지 않았으니까 이건 절차적 위반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당원 당규 개정부터 정진석 비대위원장 승인 문제까지 전국위에 회부하기 위해 열린 이 의원총회에서는 표결 없이 박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절차적 문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불만이 있고요. 근데 찬성을 하면 박수를 치라고 했고 그렇다면 찬성하지 않는다면 박수를 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뭐 이게 이 박수하는 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이게 보면은 어딥니까? 어느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합니까?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만약에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고 비대위가 무효가 되더라도 주호영 원내대표 원톱 체제로 가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최고위로 돌아가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3차 비대위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미카제 즉 자살 공격 특공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빨라도 내년 2월이라고 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 분주해지고 있죠. 김기현 의원은 차기 전당대회 역시 윤심이 작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심이 작용되면 나쁜 것이라는 전제를 많이 깔고 질문하시던데 예.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아니 대통령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따로따로 뭐 따로 국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당 집권 소속이고 우리 당 여당이니까.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교감을 하면서 뽑기는 하겠죠. 당연히 윤심이 작용되겠죠. 네, 법원의 가처분 신문 기일이자 윤리가 열리는 28일 운명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한데요.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26일부터 28일까지 아베 전 총리 국장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다는 일정을 오늘 밝혔습니다. 어떤 결정들이 내려질지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 징계 시 가처분 검토,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결과는